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시간 낮 12시에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정언이 되고 있는 12시 시간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미국의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이 두 사람, 또 맥마스터 NSC 보좌관을 불러서 사드 문제를 집중 협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드를 논의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하지만은 이날처럼 누가 참석했다고 참석자와 의제, 즉 회의 주제까지도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요. 이 회의가 끝난 뒤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에는 뼈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는가 기자가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드는 미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면서 이건 최고위 레벨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이며 우리는 동맹국 한국에 헌신하고 있고 그 공약은 철통 같아. 우리는 한국의 상황과 사드의 추가 배치 중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드가 그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음을 계속 이야기할 거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협력이란 말 속에 사드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무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사드 배치 유보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언급하는 부분이 미국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의 이 안보 외교 책임자라는 사람들은 기자들 앞에 미국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로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기자들 앞에 떠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부터 야단이 나서 미국에다가 사드 배치는 확정적인 거다라고 확언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때 한마디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미국에 하고 중국에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정용 안보실장이라는 친구가 2일날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매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과 사드 배치 경위를 소상히 설명을 했고 미국은 이해를 표시했고 고마워했다. 자, 우리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인사에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나 인사성 발언을 과잉 해석했거나 결국 트럼프 마음 묵은 대로 가는 미국의 현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연히 사드를 가지고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장난은 지금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적어도 정직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왕에 지금까지 사고를 쳐왔으면 미국을 보고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사실인데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 조기에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9월 달까지 사드 배치가 완료될 거라고 기대했던 미국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최종 카드를 꺼낼 거 아니겠습니까? 데드라인은 우리는 9월이다. 그러면 한국은 못 받겠다. 그러면 빼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엄연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미국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한국에 왔던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러고는 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미국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사드는 의제에 빠질 거고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를 했다. 뭔 환경영향평가를 이해해요. 국회 비준이나 사드 청문회나 사드 국정조사를 이해를 해요. 사드 관련자, 배치 관련자 처벌을 이해를 해요. 뭘 이해를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뻥을 치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 줬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이 마치 개정될 수 있을 것처럼 그 UAE 원전 때문에 그렇게 집착을 했죠. 인수위 때부터요. 온 정부의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미국 보고 파이로 프로세싱이니 뭐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달라고 하고 미국에서 오는 손님한테마다 이야기하고 해서 제가 그거 절대 안 된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핵실험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을 허용 안 한다 했는데 윤병세 장관이 2003년 4월입니까? 미국에 가서 캐리 국무 만나서 미국하고 양해가 됐다는 것처럼 했다가 오고 있는 도중에 미국에서 뭔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해서 난리가 나서 결국 안 된 적이 있지요. 하여튼 매번 이런 식으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착각을 합니다. 2015년 9월 3일입니까?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도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저거 올라가기만 해봐라. 근데 미국에 이야기했더만은 양해한다. 그 사회 국제 간의 관계에서는요. 대놓고 개새끼 소새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위기 딱 보면 뭔 말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써야지. 온통 그냥 손바닥에 손금도 없는 뺀질이들만 갖다 대놓고 한마디로 이념의 노예가 된 놈들만 갖다 부리 먹다 보니까 이 한미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해군 참모총장 출신 2009년에 옷 벗은 사람이죠. 이 송영무를 임명을 했지만은 이 사람보다 실질적인 문재인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국방부의 실세는 민간인 출신 서주석입니다. 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 성주 사드 부지를 지금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11일 서주석이 성주 사드 부지를 방문했다며 취임 이후 이 사드 배치 업무 파악 차원에서 갔다 이랬는데 국방부 실무자도 동행을 했다 그러는데요. 자, 그런 현장을 둘러보고 국방부 실무자들과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논의를 했다는데요. 취임한 지 나흘 만에 이 성주 사드 부지를 찾은 것은 서주석이 자신의 최우선 업무를 이 사드 환경영향평가로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국방부는 서주석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범정부 TF가 타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져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곧 확정할 거라고 하고 서주석은 이 범정부 TF의 국방부 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희한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 사드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에 과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드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는다. 한국군이 사드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사드 운용을 미군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가져다가 운영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드를 배치했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킨다. 자,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실제 중국의 관변학자를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의 제한적 운영, 즉 각도나 거리를 중국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사드 포대를 한국군이 운영하는 방안을 하면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절충적 제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를 한국군이 직접 운용을 해야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MD 편입이라는 중국의 우려도 불식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무기를 한국군이 운용을 하려면 우리가 사가 와야 그게 운용이 되는 거지. 미국 돈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 보고 넘겨달라고 하면 이건 깡패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래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피하고 사드 배치 철회는 안 하고 하는 꼼수로 한국이 사서 직접 운용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정말로 이거를 이해를 할까요? 이래도 10이고 저래도 10이고 그런 거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한반도 관련 확장은 한국이 사드를 구매해서 직접 운용하면 중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이 심각한 사드 문제를 본질을 회피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운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반도에 사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그러면 이 세계에서 지금 6개밖에 없는 무기를 한국에 팔아서 한국군이 운용하게 놔놓겠느냐? 팔아도 해도 안 팔지요. 지금 종북 좌파들은 한국의 사드를 몇 개 더 판다 어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 개만 공짜로 갖다 놓고 맛을 보여준 다음에 한국에 서너 개 팔아먹으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서너 개를 팔아먹을 정도로 되려면 미국군이 가지고 있는 게 60개는 돼야 서너 개를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드를 내년에 미국이 배치한 사드 예산이 2억 몇천만 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의 한계와 이 사드에 지금 여러가지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없는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거겠죠. 또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한테 사드를 팔아서 한국군이 전적으로 운용하게 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중요한 장비나 이런 걸 넘겨줘서 믿을 수 있을 수준이 된다고 봅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미군이 한국군에게 주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사드를 구매한 나라는 2개가 있습니다. 2011년에 UAE가 사드 2개 포대를 2조 2천억에 사들였고, 카타르도 사드 2개 포대를 미사일을 대해 7조 원이 넘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UAE와 카타르는 중동에 있는 나라지만은 미군의 기지를 여러 개 제공하고 있는, 사실상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는 나라고, 이 나라가 이걸 샀다 하더라도 이거 운용을 카타르 군대와 UAE 군대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이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UAE와 카타르가 자기 나라 땅을 지키려고 자기 나라에 미군 부대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사드를 미군이 운용하고 자기 나라 돈으로 이렇게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비용을 떠나 미국 의회가 이 외국에 이런 무기를 팔려고 하면 승인을 해야 되고, 구입해도 기술은 공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운용한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국방부 장관이 된다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정의용이니 송영문이 그리고 서주석이니 정신 좀 차리고요. 환경영향평가 할 것 같으면 미국 보고 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미니멈으로 1년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의 판단이 있는 것이지요. 거짓말로요, 그때 살풋살풋 이렇게 덮고 떼우고 장난치면서 갖고 가지 말기를 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밑에 있는 참모들이 거짓말을 밥 먹게 하는 걸 모르고 있어서 저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 안보 문제는 그냥 미국과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그때 떼우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 정권의 입장이라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하지만은 이날처럼 누가 참석했다고 참석자와 의제, 즉 회의 주제까지도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는데요. 이 회의가 끝난 뒤 국무부 대변인의 답변에는 뼈가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연기 결정에 실망했는가 기자가 물으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드는 미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면서 이건 최고위 레벨에서 이루어졌던 대화이며 우리는 동맹국 한국에 헌신하고 있고 그 공약은 철통 같아. 우리는 한국의 상황과 사드의 추가 배치 중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사드가 그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음을 계속 이야기할 거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협력이란 말 속에 사드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적어도 정직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왕에 지금까지 사고를 쳐왔으면 미국을 보고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1년 이상 걸리는 것은 사실인데 사드를 철수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 조기에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뜻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 9월달까지 사드 배치가 완료될 거라고 기대했던 미국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최종 카드를 꺼낼 거 아니겠습니까? 데드라인은 우리는 9월이다. 그러면 한국은 못 받겠다. 그러면 빼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엄연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미국에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한국에 왔던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발칵 뒤집니다. 그러면서 이 국무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사드 배치 유보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언급하는 부분이 미국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의 이 안보 외교 책임자라는 사람들은 기자들 앞에 미국에서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로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기자들 앞에 떠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부터 야단이 나서 미국에다가 사드 배치는 확정적인 거다라고 확언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때 한마디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미국에 하고 중국에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정용 안보실장이라는 친구가 2일날 미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매우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맥마스터 안보보좌관과 사드 배치 경위를 소상히 설명을 했고 미국은 이해를 표시했고 고마워했다. 자, 우리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인사에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나 인사성 발언을 과잉 해석했거나 결국 트럼프 마음 먹은 대로 가는 미국의 현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연히 사드를 가지고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장난은 지금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코미 전 FBI 국장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 시간 낮 12시에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정언이 되고 있는 12시 시간에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미국의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이 두 사람, 또 맥마스터 NSC 보좌관을 불러서 사드 문제를 집중 협의를 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사드를 논의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입니다.